물속에 사는 생명체는요, 환경물질을 물에서 감지되는 농도보다 100만 배 이상으로 이게 축적을 시킬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면역력이 다운되어 있는 우리 암 환자들에게는 결코 좋을 수가 없죠.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99년도 암 판정을 받고 현대학의 적절한 도움을 받고 그 뒤에 뉴스타트 요법이라든지 건강심리치료, 또 웃음치료, 웰다잉 등의 프로그램 도움을 받고 현재까지는 재발 없이 평생관 치료하고 있는 자연처럼 황재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서 뉴스타트 자연식 생활 건강원리 뉴트리션 자연건강식의 5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육국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암 환자와 어표류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표류의 두 얼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암 환자들과 어표류, 특히 생선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는 상당히 갭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암 환자들의 도움이 될까 아니면 해가 될까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암 환자가 잘 먹어야 한다는 개념이 뭘까요? 대충 보면은 건강할 때 대체적으로 잘 먹었다 하면은 뭐 소갈비에 삼겹살에 생선에 뭐 새우튀김 등 이런 게 들어가고 또 얼큰한 찌개 뭐 이런 것들을 정도는 먹어줘야 잘 먹었다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시래기국에 나물 반찬이라든지 뭐 거기에 뭐 계란 후라이 흔히들 먹는 거 생선구이 하나 정도 먹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과연 잘 먹었다고 생각할까요? 그저 그렇다고 느끼지 잘 먹었다고는 못 느낀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반인들이 잘 먹었다는 개념과 우리 환자들이 잘 먹었다는 개념은 이 몸이 고장났을 때와 건강할 때는 다를 수도 있고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잘 먹는 것과 이 몸이 고장났을 때 잘 먹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 특히 우리 암 환자들은 육고기는 몰라도 생선은 포화지방산이 적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물론 동물성 식품과 비교할 때 불포화지방산과 포화지방산 비율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생선기름의 섭취는 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많이 증가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생선을 일주일에 여러 번 먹는 남자, 이런 분들이 심장질환을 가질 확률이 한 달에 한 번 먹는 사람과 거의 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생선을 일주일 내내 먹고 또 그 이상 먹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이나 그 이하를 먹는 사람보다 관상동맥질환 위험률이 더 크다는 암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환들, 심장질환이나 관상동맥질환, 우리 암 환자들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현재 암을 앓고 있고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질환을 만약에 생긴다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여기 일본,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의 특히 이제 짠 음식을 많이 먹는 나라들은 위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그래요. 특히 일본에서 유난히 위암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염분도 있겠지만 불에 구워서 먹는 생선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위암이 특히 많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선을 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도 암이 발생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에 직접 구운 생선은 이 돌연변에서 유해물질인 벤조피린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그래요. 생선이나 숯불에 구운 소고기 등은 특히 거기에 탄 것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잘라내고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거상이 임상시험이나 뭐 역학조사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암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암 환자들은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염을 일으키는 미생물의 정식에 의해서 위험성이 큰 생선에, 특히 생선의 육회는 여러분 절대로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현대 의사분들도 생선에는 먹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것은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또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암 환자들은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거나 항암제를 맞은 2주가 안 된 사람은 그 백혈구 수치, 우리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저 질환이 있는데다 또 저런 것이 초용했을 때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여러분 바닥을 끼는 생선은 또 연근에 가까운 바다에 있는 해는 당분간은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요
이거 자연산이야. 우리 바다에서 직접 잡아와서 했어. 건강식이라 착각하고 즐겨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다가요,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지금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히 그 오염된 침전물이 바다에 쫙 깔았는데 거기에서 자라는 이 바다를 기는 생선 훨씬 더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건강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안 먹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고등어가 세상에 다육신이 104배나 많다 그래요. 채소보다. 저는 저 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바닥에 얼이 박혀 있고 오염된 것 속에서 자라는 이런 조개류는 다육신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고등어 채소보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육신이 또 오징어는 채소의 1000배 정도 더 포함되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정말 이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오징어 좋아했거든요. 아프기 전에. 그래, 아프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을 때까지는 이런 것을 안 먹어야 되겠다 다짐했는데, 현재 제가 20년, 1년 차인데요. 어표류를 안 먹은 지가 제가 15년 동안은 완전히 검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크게 해가 없는 이런 생선들을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 달에 생선을 3번 이상 먹은 사람, 또 전혀 먹지 않은 사람을 보니까 이 수온이요, 4배 정도가 높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수온은 아주 우리 몸에 치명적으로 안 좋죠. 여러 가지 몸에 이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이제 지인이 친구분이 이제 바닷가에 삽니다. 회 먹으러 와 이러면 먹으러 가죠. 왜? 직접 낚았으니까 훨씬 더 건강할 거라 생각했죠. 몇 년을 그렇게 즐겨 드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연히 만난 일이 있어가지고 제 말씀 듣고 한번 병원에 가셔가지고 피 검사를 해보시라고. 일주일 뒤에 아니나 다를까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수온인 농도가 한 3배 정도 다른 사람보다 높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바로 회를 많이 줄이더라고요. 이 생선에는 필수 지방과 또 여기 보시면 DDT, DDE와 같은 독소, 수은 등의 중금속이 요즘 고기에는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면역력이 다운되어 있는 우리 암 환자들에게는 결코 좋을 수가 없죠. 그래도 먹겠다면은 다육신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런 도미나 조기 등 지르러미가 있는 이런 지방도 적은 이런 생선을 조금 먹어주는 것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그 국립건강통계센터의 스커버 박사가 미국의 상태를 2년 전에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핀란드 헬싱키의 키로조 피에티넨 박사팀이 흡연 남성 22,000명을 연구를 하였답니다. 생선을 가장 많이 먹은 사람이 가장 적게 먹은 사람보다 관상동맥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률이 30%나 높게 나왔다는 거죠. 특히 흡연자들은 다량의 생선 식사는 위험하다고 경고까지 하였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암 환자가 되기 전에 흡연하는 사람이었다면 특히나 이 생선을 먹는 것은 이런 자료를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이 연구해 보면 당뇨 환자도 4주 동안의 생선 기름을 섭취 후에 공복이 20%나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 생산을 많이 감소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또 잭 예티브 박사는 생선기름은 이 비타민 균형을 교란시키고 또 비타민 A라든지 비타민 D, 특히 우리 암 환자들 비타민 A, 비타민 D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들 아닙니까? 이런 수치를 유독한 수준까지 높일 것다고 지적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비타민 A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수산물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감염성질의 저장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개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 나수동물로 오염된 해변가에서 많이 채취하는데 이때 살모넬라라든지 캄피로박터, 노로토크 바이러스, 비브리오 등 감염성 질환이 생기는데 이 균의 하나하나에 의해서 한 해에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죠. 일반인들도 저렇게 목숨을 잃는데 하물며 우리 암을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은 훨씬 더 목숨을 잃을 확률이 더 높겠습니까? 저런 세균에 감염이 된다면 말입니다. 심지어는요, 잘 익은 조개에서도 심각한 질병으로 가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한대요. 그래서 어표류는 우리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서 선택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생선의 독소가 생선의 지방에
엄청나게 농축이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 보면 이제 뭐 살충제라든지 염화탄화수소, 다이옥신, 글루테인, 수은 등 이런 많은 독소들이 계속 이게 축적이 된다는 거죠. 물속에 사는 생명체는요, 환경물질을 물에서 감지되는 농도보다 100만 배 이상으로 이게 축적을 시킬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저런 물질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거나 먹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그 수은 함량 때문에 우리가 큰 물고기 있죠. 그는 1년에 한 6마리 정도, 작은 물고기는 22마리 이하의 섭취를 전문가들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예의주시해서 봐놓으셨다가 꼭 저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근접하는 마리수에 좀 가면은 우리가 그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훨씬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잡히는 민물고기의 90%가요 수은나 PCB, 뭐 다이옥신 등에 오염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쪽에서는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섭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한다는 것이죠. 수은은요, 큰 물고기일수록 뭐 광새치, 참치, 상어 같은 것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저런 고기들은 내가 조금 피해야 되겠다. 저런 나라만의 사례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허브와 해저만이 약 200개의 동물 연구를 재검토해 보니까 살충제는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상당히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재 내가 암 환자일지라도 우리 암은 계속해서 재발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 원발보다 치료가 어렵고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생선에서 살충제가 나올까요? 바로 이유는요, 농업용 폐수 때문이랍니다. 저기에서 상당히 살충제가 강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 가지고 고기에 축적된다는 거죠. 그래서 50년 전에 비해서 생선이 굉장히 기형이 많이 생기고, 또 캐나다 생물학자 론 손서 테가드는 이 오데오에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강 밑바닥에 생선을 연구해 보니까 대부분의 모든 생선에서 종양을 발견했고, 가끔은 악성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메기류 같은 거는 30%가 간암을 보유하고 있었대요. 국립암연구소 데이터에서 생선의 종양이 특별히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같은 암을 걸리더라도 그 지역의 암 환자들은 사망률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더군다나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수자원의 바닷물이 침전물을 긁어가지고 생제에다 세상에 발라보니까 피부암을 바로 일으키더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크레이그 박사 연구에서는 생선에서 암의 돌림병이 건강에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유방암 환자의 조직에서 살충제 농도가 상당히 증가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해마다 수질 오염 때문에 많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대요. 그래서 그 오염물질은 살충제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기름과 휘발유 제품, 염소, 아모니아, 중금속, 그에 많은 독극물순으로 쫙 나왔다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불행히도 이런 오염물질로 병들어 가지고 고통을 받지만 고기들이 안 죽고 어부들이 잡혀와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건강한 식품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밥상에 그게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우리가 마음 놓고 아무 생선이나 먹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선에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오메가3 지방산 참 좋다잖아요. 이 오메가3는 뭡니까? 바로 릴놀렌산이 풍부한데, 위험에 노출되는 이런 생선을 안 먹고도 이렇게 많이 풍부한 식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것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위험만 조장하고 이런 걸 안 가르쳐주면 안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오메가3를 함유한 식물성 식품, 릴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씨, 카놀랄루, 호두, 밀롱, 콩기름, 뭐 녹콩 쭉 해가지고 뭐 고구마, 바나나, 뭐 사과, 구운 감자, 통밀빵, 이런데도 위험에 노출 안 돼 있는 이런 오메가3 생선에 많이 들어있다는, 특히 등푸른 생선, 굵은 살코기 아닙니까? 거기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데 그거 안 먹고도 이와 같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아마씨 기름 한번 봐보세요. 한 큰 술에 세상에 이 미리그램에 7526mg이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아마씨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마씨를 10년 넘어 지금까지도 복용하고 있거든요. 이 아마씨 기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따로 한번 만들어서 제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이런 그 식물성은 위험에 노출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또 고기처럼 지방 조직에
축축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암이 음식 때문에 생겼다고 명료하게 밝히지는 않았대요. 그러나 암은 전문가들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암 발생 원인의 약 30%는 식생활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30% 상당히 크잖아요. 이 음식도 암이 걸렸을 때는 일단 뺄 거는 빼고 어떤 거는 먹고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조금 구분해서 먹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암 많잖아요. 짠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추정이 된다 그러죠. 특히 우리도 이제 생선에 관련된 뭐 편한 젓갈들 거기에 오염된 그런 걸 가지고 또 이렇게 짜게 하니까 상당히 우리 위암 환자가 많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대양의 1인이 10g에 비해서 우리는 2배가량 많이 섭취하는 셈이죠. 염분 그 자체가 발암물질은 아니래요. 그런데 왜 암이 많이 생기느냐? 위점막을 손상을 많이 일으켜서 발암물질이 아주 우리 몸에 침투를 잘한답니다. 그래서 염분을 줄여라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오늘 저희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암 환자들은 특히 그 젓갈류는 여러분들이 조심을 좀 하시고 즐겨 먹지 마십시오. 가끔 한 번씩만 먹는 것이 아마 몸에 이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젓갈류는 김치에도 젓갈을 안 씁니다. 젓갈을 안 쓰고 김치를 저는 담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 우리 몸속에서 침투한다고 해서 우리가 곧바로 정상세포가 돌연변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암세포들이 바로바로 생기진 않는다는 이야기. 우리가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 이런 발암물질의 자극에 계속 노출됐을 때 이렇게 암세포로 변한다는 것이죠. 이렇게요. 지금 우리 암세포가 우리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공개하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암 환자가 잘 먹어야 된다는 개념이 뭡니까? 건강할 때와 몸이 고장났을 때는 분명히 다를 수 있고 예전의 음식을 그대로 답습한다면은 암을 만날 수도 있고 건강 회복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늘 먹는 음식 가운데서 어떤 음식이 그 사람에게 발암 위험을 높이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고 그래요. 하지만 가능한 한 발암 위험이 높은 음식을 하는 게 몸이 이로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생선에 관련된 것이 전부가 다 아닙니다만은 참고하셔서 생선을 먹을 때 슬기롭게 드셔가지고 암을 잘 극복하시고 또 다시 암을 안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히 만납시다. 바이바이.